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헤이버 트리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헤이버 트리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일단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복잡하니까 이거 읽어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한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듈화된 작업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복잡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행동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편의점 가가지고 막 결제할 때 보면은 물건 많을 때 막 알바생분이 이 봉투 드릴까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그게 하나의 매뉴얼이잖아요. 뭐 이거니 물건이 꽤 많이 사셨는데 만약 봉투를 구매하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물어본다는 매뉴얼, 그러니까 행동 강령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짜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복잡한 AI를 만들어야 될 때 쓰고요. 복잡한 AI를 하니까 좀 이런 AI 모델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랑 이제 무관하고요. 어, 간단한 AI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냥 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아니면 대기하고 아주 간단한 AI죠. 이 정도면 이제 if else 문만으로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AI를 짤 때 if else 문으로 짜게 되면은 이 if 문, else 문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니까 엄청 코드가 두꺼워지는 것도 있고 그 계속 안으로 뭉쳐요. 지금 여기만 봐도 if 뭉치고 하면은 얘 옆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장성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크게 만들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f else만으로는 한계가 복잡한 AI를 짜기에는 한계가 아주 명확히 있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FSM이 있는데 지금 FSM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FSM에 대해서 설명드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뭐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이 뭐 만약 불이 나면 안방 두 번째 서랍에서 소화기를 꺼내 어쩌고 저쩌고 엄청 복잡하죠. 그 다음에 2번이 뭐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3번이 자아정 이런 행동들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FSM이라는 게 이 상태 전이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태들이 막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전이됐다,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전이됐다 막 이런 식으로 도는데 얘로 위에 거를 짜려고 하면은 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엄청 복잡해져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지금 얘네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화살표가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BT는 되게 깔끔해요. 똑같은 걸 짜려고 하는데 BT는 이렇게 모델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 상세하게 구현을 하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복잡해지겠지만은 FSM은 결국에 짜면은 얘네끼리 어디서 어디로 전이하고 뭐 이게 화살표가 워낙 많아져서 꼬이기가 쉬워요. 그에 비해서 이제 비헤이버 트리는 어 깔끔하게 떨어지고 음 예 보기도 좋다 뭐 그런 점이 있고요. 예 그거 설명하는 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FSM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여기에 상태가 늘어나면은 상태가 하나 더 늘어나고 상태 전이할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이 화살표끼리 겹치고 막 이 노드끼리 어 그 레이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뭐 프라이어리티라고 설명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다 한 층에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고 간선끼리 겹치고 막 머리 아프고 도식화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에 비해서 이제 비헤이버 트리는 이 틀이잖아요. 틀이 이제 그냥 밑으로만 계속 떨어지니까 물론 옆으로도 늘어나긴 하지만 깔끔하고 뭐 우선순위가 존재를 하고 한눈에 파악 가능하고 도식하게 하기 좋아 가지고 뭐 기획자랑 얘기할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가지고 이 복잡한 AI를 짤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로부터 BT를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T의 단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을 해 보자면은 어려워요. 어렵고 한글 자료도 뭐 별로 없고 좀 여러모로 배우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뭐 그래도
나름 또 해 보면 할 만하더라고요. 제가 BT를 이제 배워 가지고 이제 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한 1 주일, 2 주일 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우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무리 없이 한 거 보니까 다른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BT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아마 외부 라이브러리 이거 구매하셔 가지고 직접 활용하실 텐데,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아마 꽤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은 또 기존 시스템을 아주 해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참 어렵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만든 콘텐츠를 중간에 전량 폐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량 폐기하고 막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BT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와 뭐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실제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이게 우선은 노드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 트리의 구성 요소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노드들이라는 거는 평가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스테이트를 평가를 해서 반환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복잡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컴포지트라는 노드 종류가 있어요. 자식 개수가 어 1 에서 n 개 있고요. 뭐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식들을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뭐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다 그거죠. 뭐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얘기죠. 얘는 자식 개수가 1 개고요. 뭐 예시에는 뭐 if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식 노드가 평가되기 전 뭐 특별한 기능을 추가해서 꾸며줍니다. 만약에 뭐뭐 하면은 자식 노드를 평가한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자식 노드를 평가하지 않는다. 뭐 대충 이런 개념이 여기에 속해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스크 노드입니다. 이거를 이 태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액션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do라고 표현합니다. 뭐 do, does, 뭐 doing 할 때 그 do 표현하기 따라 다른데, 뭐 기본적으로는 태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포멀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자식 개수가 없고요. 얘는 리프 노드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인 행위가 실행이 됩니다. 뭐 컴포지트나 데코레이터 이런 애들을 이제 다 태스크 실행시킬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컴포지트에 셀렉터랑 시퀀스라는 노드가 있는데, 얘네 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노드거든요. 이름 정도는 지금 이 단계에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은. 자, 그래서 BT가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지금 뭐 플로우 차트를 의식해서 좀 그려 놓느라 어 이런 식으로 그려 놨는데, 실제로 노드의 종류가 되게 많고 다양해서 플로우 차트로 그리게 된다면 조금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BT의 동작 방식을 한번,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결국에는 셀렉터 노드라는 녀석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셀렉터 노드라는 애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드라는 녀석들을 평가를 하면은 이 세 가지의 스테이트를 반환을 해요. Success, Running, Failure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셀렉터라는 애가 무엇이냐? 자식 노드가 실패하지 않을 때까지 평가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식 노드를 계속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실패가 반환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 자식을 평가하고, 또 여기서 실패가 반환이 됐다? 그럼 또 다음 자식을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뭐 1 번 서브 트리, 2 번 서브 트리, 뭐 3 번 노드 이렇게 해 볼게요. 이제 1 번 서브 트리, 그러니까 셀렉터도 결국엔 노드니까 얘도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럼 셀렉터 노드를 딱 평가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서 뭐 어찌저찌 막 뭐 하다가 여기서 이제 실패가 반환이 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실패가 반환이 됐으니까 이제 2번 서브 트리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서브 트리에서 여기서도 뭐 어찌저찌 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번에 이제 러닝이나 석세스가 반환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작동을 멈춥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반환을 해 버립니다. 이 루트 노드의 반환은 일반 노드들이랑 다르게 BT의 동작을 멈춰 버리기 때문에 어 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루트 노드가 방금 예시에서는 이 2번 노드에서 실패가 아닌 스테이트가 반환이 돼 가지고 BT의 평가가 끝났다라는 예시고요. 지금 얘가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복잡해 보이는 예시예요. 지금 여기 뭐 만약 불이 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하는 거를 BT로 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은 만약에 불이 났으면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행동 강령을 따를 건데 여기서 뭐 실패하면은 119에 신고하는데 실패하면은 이제 발을 동동 구른다. 뭐 이런 거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거의 목적이 결국에 저런 복잡한 로직을 짜려 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물론 사람에 따라 깔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죠.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실제 코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이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 드리니까 이 1번 서브트리는 좀 간략화해서 보여드리면은 뭐 다르게 해볼게요. 뭐 졸리면 잔다, 배고프면 밥 먹는다, 아니면 생각한다. 얘를 시스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짜놓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먼저 BT에다가 이제 add 셀렉터를 하고 그럼 이제 루트 셀렉터죠. 사실 좀 달라요 얘랑. 이 루트 셀렉터는 좀 특별해가지고 일단은 설명 어디까지나 설명이니까 뭐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 if then 만약에 졸리면 자라. 만약에 배고프면 먹어라. 생각해라.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코드죠. 그래서 얘를 짜면은 실제로 이런 비헤이버 트리가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획자랑 얘기하기도 쉽고 뭐 이제 도식화해서 수정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BT와의 만남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져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컴포지트에 대한 설명도 똑바로 안 했고 데코레이터도 아주 대충만 설명을 드렸고 뭐 이 평가하는 그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대충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왔으니 BT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BT 튜토리얼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한결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습하기가 어려운데 뭐 한글 자료도 없고 뭐 도움받기가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면서 도움을 받았던 여러 가지 자료를 댓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셀렉터나 시퀀스나 여러 가지 노드를 설명하는 영상을 또 찍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